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정말 강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코스피에 대한 전망치를 2,900선까지 올려서 잡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의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향후에 1년간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2,070포인트에서 2,900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발표했던 한국 증시의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18% 상승하며 아시아 증시 가운데 상승률이 상위권이었습니다. 지만 기술주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고 봤는데요. 현재는 주로 첨단에 대한 기술 업종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2차 전지와 헬스케어가 뒤를 잇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가 올해 3분기에 향후 1년 전망치인 2,900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한국 증시에서 첨단 기술 업종이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하반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한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중립 포지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내년 한국 증시 업종들 가운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망치가 세 번째로 높다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 잘 가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는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도 했었는데 또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왔으니까 하반기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다시 한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는데요. 어제 오후 7시 25분경부터 7시 37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78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이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했는데요. 세부 지원과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 13일 이후 63일 만인데요. 북한이 이날 도발을 했던 이유는 한미연합의 화력 경멸 훈련의 반발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직접 주관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작원 수행 능력들을 점검했는데요. 북한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관한 한미의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위압을 했습니다. 방산주들 흐름을 이와 관련돼서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산주들 많겠죠? 빅텍이나 풍산, LIG 넥스원, 휴니드까지 함께 묶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로 나왔다가 이제 확정적인 보도로 나오는 소식인데요. LS그룹이 양극재 기업인 LNF와 함께 손을 잡고 전북의 새만금 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게 됩니다. 예상 투자 금액은 지금 1조 원이고요. 지분율은 최종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전구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의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로 볼 수 있겠고요.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원료를 가공해서 제조합니다. 양극재 원가의 65에서 70%를 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전구체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국내 기업들끼리 힘을 합쳐서 국내 소재에 대해서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이번 합작을 통해서 LS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당사자인 LS와 이 LS 일렉트릭 그리고 LNF의 주가 흐름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세 가지 종목들 정규장에서 흐름이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나 단독 보도였고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파리 에어쇼를 찾게 되는데요. 우주항공사업 투자에 나서고 있는 프랑스와 협력 관계를 다지면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정기총회 일정에 참석하는 김에 파리 에어쇼를 찾을 예정인데요.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도 동행을 합니다.
김 부회장이 파리 에어쇼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에어쇼 참석을 계기로 하나그룹은 프랑스와 우주항공산업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우주와 항공, 바이오 같이 미래 산업에 300억 유로를 쏟아붓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김 부회장과 에어버스 CEO가 만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주항공 분야에서 많은 계열사들 함께 하게 되면서 여기서의 성과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하나그룹주들 위주로 하나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까지 체크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기요금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3분기 전기요금 책정에 기반이 되는 7월부터 9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합니다. 이 조정 단가는 기준 연료비와 실적 연료비 차이의 변환 계수를 적용해 산출을 하는데요. 실적 연료비란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과 LNG, BCU의 무역 통계 가격 평균 가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매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조정 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 그리고 수준 등을 검토한 다음에 당정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산업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매분기 마지막 달인 21일에 보통 한국전력이 최종 요금을 발표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2분기 요금 발표는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가량 지연이 되면서 소폭 이렇게 인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3분기 전기요금은 정확하게 21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전력의 자료 제출을 기점으로 3분기 요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사실 이번에는 여름도 오고요. 냉방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 여론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미 요금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 동결이 된다면 전기요금에서는 부담이 덜하겠지만 한국전력의 적자 구조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관련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주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G케미칼이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로 그러니까 1주당 가액 5분의 1로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 주식 분할은 유통 주식수를 확대하기 위해서고요. 이에 따라서 발행 주식수는 1,369만 3,808주에서 6,846만 9,040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9일이고요. 이번에 결정이 된 부분들은 떨어진 주가를 올리려는 의도들이 좀 짙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PBR은 0.64배인데요.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고요. 주가 수익률 비율 그러니까 PER 역시나 동종업계 평균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뒤지는 1.71배에 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분할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외에서도 KG그룹주들 함께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KG케미칼 주식 분할이 결정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시간외에서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그 외에도 KGETS나 KG스틸, KG모빌리티까지 KG그룹주들의 정규장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